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 이제 네모 얼굴 김원욱. 선생님이 이제 프라임 경찰학원에서 이제 형법하고 헌법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꿨어요. 김원욱 헌법에서 이제 헌법, 형법도 그 컨텐츠 올릴 거고요. 형사소송법도 나중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뭐 형사법, 헌법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어차피 제가 경찰 강의를 하니까 경찰 채용, 간부, 승진 이렇게 항상 경찰 쪽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이름을 김원욱 경찰학교로 바꿨어요. 바꿨고 지금 카페가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헌법 카페, 다음은 형법 카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꿔서 네이버 형법, 형사법, 헌법 두 개 다 하고 다음도 두 개 다 하고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조교하고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이름 바뀌었어요. 그 프라임 경찰 학원인데 요 학원 이름이 그냥 프라임 경찰 학원이 아니고 중간에 이름이 있어요. 프라임 스파르타 경찰 학원.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중간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관리 위주라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이 프라임에서 이렇게 강의 3층에서는 강의실이 있죠. 여기 3층 강의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4층에 가면은 스파르타 독서실이 있어요. 독서실. 그래서 거기 그 공부를 조금 강의를 많이 들었고 이제 강의를 듣긴 그렇고 혼자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 여기 스파르타 독서실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강의만 하는 학원이 아니고 관리도 같이 하는 학원이에요. 이 프라임의 장점이 관리의 장점이 있어요. 학생들. 그래서 그 요번에 경찰관부 합격생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스파르타를 넣었던 게 관리, 강의 두 개 다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스파르타 경찰학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형법하고 헌법 두 개 강의합니다. 지금 이번 강좌는 올인원 강의예요. 올인원 강의가 뭐냐면 그 완전 생기초는 아니고요. 완전 생기초. 태어나서 형법을 처음 본다. 없죠?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 생기초는 터득하고 나서 그래도 기본 개념을 한 번 좀 짚어주면 좋겠다. 공부한 지 조금 오래됐거나 그러니까 한 번 좀 짚어주고 또 심화이론도 다 들어가서 판례랑 형법 심화이론 이번에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심화이론과 판례까지 기초개념 간단히 잡고 심화까지 싹 다 훑을 수 있는 그게 올인원이죠. 하나로 다 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화 강의 개념인데 기본서,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 개념이고요. 이번 강의 때 판례랑 심화이론 다 합니다. 뭐 다 나중에 한다 넘기는 거 없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횟수는 26회. 그러니까 횟수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26회 안에 기본서에 있는 그 판례랑 심화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할 겁니다. 아마 빠듯하고 그 다음에 1개년 최신 기출 문제집이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줄 테니까 그거 풀어보세요. 진도 맞춰서 그렇게. 그래서 요번 강의의 목적이 기본서에 있는 판례와 심화는 다 공부하고요. 근데 거기 맞춰서 최신 기출 문제 1개년을 딱 풀면서 기출 경향 감각 익히고 그게 이번 강의 목표예요. 자, 그럼 조금 몇 개 더 설명드리면 자, 프라임 스파르타 경찰학원 스파르타가 들어갔다는 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오전 강의 듣고 오후 강의 듣고 저녁에 선생님이 순찰 돕니다. 순찰 돌고 저녁에 운동까지 제가 같이 관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 학원이 원래는 신림동에 원래 있던 학원이에요. 원래 없던 학원이 처음 생긴 게 아니고요. 신림동에서 경찰관부 전문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 정도 때 생겼습니다. 한 10년, 12년 됐어요. 생긴 지가. 그래서 신림동 경찰관부 전문 학원이었는데요. 경찰관부, 경찰 승진 전문 학원이었고 제가 여기서 경찰관부 형법을 강의해왔어요. 계속. 제가 신림동에서 경찰관부 형법 강의한 지가 한 17년, 18년 정도 됩니다. 여기서도 강의해왔는데 여기 이제 스파르타반이라고 해서 1년 종합반이 있어요. 1년 종합반. 경찰관부는 1년에 시험을 한 번 보잖아요. 1년 종합반이 있는데 다 공부한 지 1년 차, 2년 차요. 대부분 유학생들의 한 80%가 1년 차고요. 그 다음에 1년 차에서 떨어졌는데 2년 차로 한 번 더 하는 학생들까지 한 20%가 2년 차입니다. 대부분 다 1년 차 학생들인데 이번에 필기 합격생이 70명이잖아요. 경찰관부 최종 합격생은 50명이고 필기 70명 합격 가는데 그중에 28명이 여기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사실 경찰관부 합격생들은 그 최종 합격생 50명이 있으면은 그중에 거의 47, 8명
거의 97, 8%가 다 프라임 출신들이에요. 다 프라임 출신들인데 이제 1년차 때 합격을 못하고 프라임 학원 다니다가 뭐 다른 데 다니다가 뭐 아니면 혼자 공부하다가 합격한 뭐 다년차 학생들이 있어요. 장수생들. 뭐 3년차, 4년차. 다 어차피 프라임 학생들이라고 다. 프라임 다니던 학생들이 합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학생들, 장수생들 빼고 딱 1년차 합격생들 중에서만 28명이 나온 거예요. 28명이. 그 중에 이제 12명은 9개월 공부했어. 미쳤어, 이거. 9개월 공부해갖고 이번 경찰학원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 합격.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프라임의 장점이 뭐냐면 관리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강의도 잘해요. 잘하지만 여기 전용백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학원에. 경찰관부에서 학생들 관리하고 그 생활 상담하고요. 그다음에 전 과목 문제 매일 복습 문제 매일 내요. 그 경찰관부 전문으로 관리하시던 그 전용백 선생님이 노량진에 왔어요. 와갖고 직접 관리합니다. 경찰관부 때 관리하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림동에 경찰관부 학원이 있었는데 이제 노량진 진출하게 된 거예요. 노량진 처음 생긴 겁니다. 학원이.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13일 오늘부터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여기 선생님들은 주로 신림동 경찰관부 여기 배출했던 선생님들 그대로 다 오셨어요. 다 오셨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 상승. 이번 시험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죠? 되게 어려웠는데 그게 실제 내용이 어려워진 게 아니고 특히 형사법 같은 경우 내용이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내용은 내나 똑같아요. 어차피 심화이론이라는 거는 그 학설이기 때문에 학설은 우리가 배우는 형법의 학설들이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있던 학설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설 심화이론이라는 거는 100년, 20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재수론, 위전착, 100년 뒤에도 똑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닌데 출제 방식이, 형식이 조금 달라졌죠. 박스 나오고, 그죠? 그 형식에 대해서만 조금 여러분들이 그 감을 익히고 적응한다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시험 때는 좋은 점수 나올 겁니다. 아마. 이번 갑자기 이렇게 나와갖고 이번 힘들었고요. 다음번에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난이도 상승이기 때문에 경찰관부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다 와서 똑같이 가르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설명드렸고, 제 강의와 교재 좀 설명드리면, 일단 제가 과목을 형법, 헌법, 체력까지 세 과목 합니다. 세 과목. 저는 이게 체력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서, 이렇게 동형 문풀, 실전 문제, 모의고사 문제집을 하고요. 그 다음 체력도 제가 같이 하게 되는데, 체력이 내년부터 바뀌어요. 내년 1차부터 바뀌기 때문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팔굽혀펴기 측정을 할 때 원래 무릎을 땅에 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릎을 땅에서 떼고 남들이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한 30개를 해야 돼요. 이게 쭉 내려가서 바닥에 5cm 될 때까지 내려갔다가 쭉 다 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무릎 떼고 여학생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몇 개나 가능한가? 제가 볼 때 5개 하는 학생이 없을 것 같아. 있을 수도 있지만 5개 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점이 30개예요. 30개. 쉽지 않죠. 그게 지금 내년 체력시험 여학생의 그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거를 제가 같이 지도를 할 거고요. 남학생도 이 기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악력도 61에서 63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랑 윗몸일으키기도 58개에서 62개인가로 늘었어요. 기준이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하 탈락 꽈락 점수도 상향 적용됐어요. 그래서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시험 대비해서는 이 체력도 하나의 과목으로 딱 인식을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아마 필압하고 체력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그거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하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 1차 시험까지는 준비를 하고 내년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강의를 그때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도 형법과 똑같이 기본서, 기출, 키워드, 요약서 똑같이 칼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강의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제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 1차 때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내년 1차 때 다 들여보낼 거예요. 못 들어가면 맞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때까지
패진 않습니다. 패진 않고 막 말로 막 자극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꼭 내년에 1차 때 여기 앉은 학생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푸시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고 너무 투정을 부리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소통을 하는데 오프라인은 여러분들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뭐 제가 항상 오전 오후 강의하고 뭐 쉬는 시간 그리고 뭐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저녁에 저기 연구실에 같은 3층 제 연구실 아마 모르는 사람들 있을 텐데 이렇게 가면 바로 저기 연구실이 있어요. 같은 층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 듣고 여기서 자습하다가 바로 와서 그냥 설명 면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기적 상담할 거고 클리닉도 운영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클리닉 치료해 드립니다. 와갖고 치료받고 가면 돼요. 클리닉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 강의가 경찰 채용 온라인 인강생들한테도 제공이 되고 일부 경찰 승진 쪽 학생들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생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요. 온라인 학생들과 소통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상담하는 내용, 공부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도 다 촬영해서 올릴 거예요. 선생님 저 운동하는 거 유튜브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 다. 근데 얼굴은 안 나가. 얼굴은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팔굽혀펴기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으면은 얼굴 안 보이게 뒤에서 이렇게 촬영하든가 그렇게 해서 올리지 뭐 얼굴 초상권 침해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여러분들 생활 모습이나 선생님 생활 모습이나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자 그렇게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을 김어룩 헌법에서 이제 형법이랑 헌법 두 개 다 하니까 경찰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있고 제가 이제 카톡 단체방도 한번 운영해 볼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10월이나 11월 돼서 이제 자료가 만들어지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 온라인 학생들은 이제 대화할 데가 없으니까요. 저기 지방에서 혼자 인간보험 공부하는데 대화를 할 친구도 없고 대상도 없고 선생님 만날 수도 없고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단체방 운영해가지고 학생들끼리도 소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서울 노량진에서는 그 책을 어떻게 봅니까? 지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선생님도 이제 카톡 단체방에 뭐 토요일 뭐 저녁 몇 시라던가 날짜를 정해서 한 30분씩 이렇게 들어가서 정기 소통할 겁니다. 이렇게 소통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자 이제 체력은 학원과 협의 중인데 장소가 마련되면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장소가 마련됐답니다. 그래서 여기 5층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넓고 4층에 조그만 장소가 마련돼 있답니다. 그래서 벽에다 거울 다 달았대. 달아가지고 만들고 있으니까 그 장소 만들어지면은 바로 시작할 겁니다. 꼭 10월이 아니더라도 9월 중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 수, 금 주 3회. 여러분들 이제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근데 꼭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자율이야. 그리고 무료. 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무료라고. 무료니까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꼭 참여할 필요는 없어. 근데 참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 생명 운동 같이 잘 하면은 체력학원 따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멀리서 오는 학생도 있으니까 시간 잘 봐서 막차 끊어지지 않게 저녁 뭐 10시부터 시작한다거나 너무 늦으면 9시 반에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때부터 한 40분 정도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이제 채용 합격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거 이제 쭉 진행했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진행했었어요. 제가 그때 했었는데 그때 그 학생들 요 40분 딱 보니까 40분이더라고. 쭉 지내 보니까 한 37분, 42분 그 사이 딱 끝나더라고 이렇게. 요 정도면 아마 딱 끝날 거예요. 자, 이거 이제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일단 스커트 런지가 기본이에요. 스커트 런지가 다리 근력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건 각자 선생님 구령 맞춰준단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내가 무슨 트레이너처럼 뭘 지도해 준다고 생각, 지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지도를 해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도가 끝나면은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 보면서 같이 합니다. 나도 내 운동하는 거야, 내 운동. 선생님도 운동이 필요하거든. 강의가 오전 후 2타임이죠. 저녁에 상담받고 책 써야 되죠. 한 달 내내. 선생님 개인 시간 없어요. 하루 종일 이것도 책 쓰고 강의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강의하고 책 쓰고 하니까 체력이 많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나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운동할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나도 똑같이 해. 여러분 팔굽혀펴기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해. 같이. 아시겠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 런지부터 딱 합니다. 이제 한 3세트, 5세트 상황 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팔굽, 윗몸 이런 것들은 2인 1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묶어서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만약에 홀수가 돼서 한 명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나랑 짝을 맞으면 돼. 그래서 학생 수가 짝수라서 2인 1조가 맞으면 그렇게 딱 진행하고요. 홀수라서 한 명이 나오면 그 학생 쌤이랑 같이 조를 짜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2인 1조. 한 명이 팔굽하면은 다른 사람이 개수 세주고 자세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끝나면 교대로 또 하고. 그죠? 창피한 거 없어. 어차피 다 똑같아. 다 저기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은 딱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주 3회를 딱 하면은 따로 운동 안 해도 충분할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뭐 주말 같은 때 뭐 시간 날씨 좋고 일요일 날 날씨 좋고 그러면은 한강 가서 뭐 달리기도 괜찮겠지. 그건 이제 선택 사항이고 월수금은 이제 매일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차 시험 대비로 형법 전체 커리를 좀 설명드리면, 자, 벌써 지금 9월, 10월 올인원 강의 해서요. 기본서로 심화 강의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놀고 나서 나중에 시험 뭐 한두 달 남은 상태에서 열심히 해봤자 그때 늦었죠.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좀 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은 이제 기출문제집 강의합니다. 예, 원기총 이거 4.0 개정판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1월, 2월 내년 이제 되면은 요약 강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친구도 개정판 또 나올 겁니다. 요약 강의하고 이제 동연 문풀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본, 심화, 기출, 문풀, 커리가 똑같아요. 똑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출제 경향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뭐 사례 형식이라던가 학설 문제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건 많이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특강을 좀 많이 할 예정이에요. 학설 특강, 학설만 모아서 나올 만한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례 특강. 이번에 횡령배임죄 박스로 넣어갖고 당황했잖아요. 그런 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사례 특강 두 개지 할 거고요. 뭐 기타 이제 봐서 뭐 재헌법정지 특강이라던가 뭐 재수론 특강이라던가 이런 좀 어려운 횡령배임 특강이라던가 면탈죄 특강이라던가 이런 짜잘한 것들을 할 건데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 학설 특강, 사례 특강. 요 두 개가 제일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요 동영 문제풀이 요번 그 과정에 요번 1차, 2차 시험과 같은 유형의 사례 박스형 문제들을 대거 들 예정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동국대 박사과정이 있는데 형사법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그 박사과정 밟으면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 교수님들 요번에 나온 형법의 그 객관설, 주관설 그 박스 학설 문제 있잖아요. 그거 국내 교수님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글이에요. 그거 만들어낸 글이야, 그게. 그죠?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학교에 이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사실 원래 옛날 사법시험이 그렇게 출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어렵고 막 이상한 거 말고, 조금 난이도를 잘 봐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실전 모의고사 많이 늘 거예요. 많이 늘 거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기판은 뭐 당연히 해야죠. 항상 시험 한 달 전에 최기판 하잖아요. 최신 기출, 판례. 요거 여러분 내년 시험 3월에 있으면은 한 달 전에 이거 할 겁니다. 요거 업데이트하고 시험장 가야 되죠. 그래서 학설 특강, 사례 특강, 최기판은 반드시 하는 필수 과정이고요. 나머지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는 거고 뭐 좀 괜찮습니다. 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1년 커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지금 하는 올인원 강의는 일단 김원욱 형법 4.0으로 합니다. 4.0으로 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3.1이나 3.0 있던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면 전면 개정판이기 때문에 과거 3.0, 3.2라고는 완전 다른 책이에요. 완전 다른 책. 그 다음에 이 책도 이제 내년에는 아마 또 개정될 거예요. 아마 4.1. 근데 뒷자리가 바뀌었잖아요. 4.1. 4.1은 전면 개정이 아니고 증거 형식입니다. 그래서 4.1로 만약에 내년에 개정되게 되면은 다 뜯어 고친 게 아니고 뭐 조금 필요 없는 거 빼고 바뀐 거 수정하고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4.1로 개정되면은 추록이 제공될 거예요. 근데 이건 전면 개정이라 이건 추록이 없고요. 내년에 4.1 개정되면 그때 추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1개년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 1개년 기출 문제가 1년치의 기출 문제를 원문 그대로 다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2022년이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이 작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출문제집이 현재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부교재로 해서 요거 이제 강의 듣고 진도 맞춰서 요거 풀면 돼요. 풀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올해 기출문제는 언제 나옵니까? 올해 2022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문제는 언제 나오냐면 올해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12월 말쯤에 나와요. 그때 올해 시험 다 끝나고 나서 그럼 그때 이제 그것도 사야지. 사갖고 그때 또 한번 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번 심화 올인원 강의 때 작년 1개년을 싹 다 풀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 강의가 12월쯤 끝날 거니까 그때 끝나고 나면은 올해 1년치를 또 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할 거고, 그 다음 지금 최기판은 또 뭡니까? 최기판은 여러분들이 1년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1년 기출문제가 형법에서만 1년에 한 500, 600문제가 나와요. 500, 600문제. 그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다 합치면은 2년치인데 2년치 기출문제가 1000문제가 넘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기총을 쭉 풀고 나서 원기총에 없거나 새로 추가된 지문이나 이런 것들 새로운 거 그런 것만 지문으로 발췌해서 만든 게 최기판이에요. 최기판. 그러니까 지문 발췌 문제집입니다. 이건 문제 원문 그대로 들어가 있는 문제집이고요. 제가 조금 1개년이 한 600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너무 좀 출제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의 신에 우리 시험 출제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빼고 너무 쉽거나 중복되거나 좀 줄여가지고 한 300문제 정도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풀고 심화 기출 끝나면 올해 걸 연치 풀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진도는 이제 26회인데 강론 먼저 나갑니다. 강론 한 13회, 총론 13회 나갈 건데요. 이게 조금 더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보강을 안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형법 이제 할 게 많다 보니까 보강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주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마지막 4주차, 5주차에는 보강을 조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2-3번 정도 보강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되도록이면 보강 없이 끝낼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생기초는 안 합니다. 완전 생기초. 완전 생기초. 형법이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 그런 완전 생기초 그런 거. 태어나 처음 형법 공부하는 사람들 보는 그런 건 안 하고 또 기본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본을 하긴 하는데 간략하게 해놓고 이제 심화 내용들 다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자, 올인원 강의 들을 때 예습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와서 그냥 수업 들으면 돼요. 그래서 수업 잘 들으시고 강론에서는 이제 판례들 다 어려운 것들까지 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총론 심화 이론도 깊이 있게 다 들어갈 겁니다. 복습은 해주셔야 돼요. 복습은 기본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진도 맞춰서 1경 기출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키워드로 계속 반복돼야 되잖아요. 이해를 했으면 계속 반복을 해야 또 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강의 다 끝나고 나서 키워드 자료랑 같이 유튜브 촬영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그 유튜브 보면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키워드 딱딱딱 써 있고 그 선생님 얼굴은 안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에 이것만 나오게 해가지고 형법 키워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때 이제 왔다 갔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키워드가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은 학생들한테만 키워드가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강의를 안 들은 학생들은 키워드를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만 이 키워드가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라고 만들어 올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강의가 아무래도 대중적인 강의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높은 학생도 있고 낮은 학생도 있고 중간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을 통해서 잘 따라오는 학생, 좀 못 따라오는 학생, 뭐 자기는 다 따라오고 더 하고 싶은 학생,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단 강의는 대중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맞춰서요. 너무 못하는 학생은 치료받아야 되고 너무 잘하는 학생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고 중간 정도 맞춰 강의하니까요. 중간 정도 맞춰서 강의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형법 100점을 받고 싶습니다. 만점 받고 싶습니다. 과목도 적은데 형법 만점을 받아야 학교 갈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학설 특강, 사회 특강도 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야, 선택. 자, 이 정도 이제 그 OTA를 끝냈고요. 형법 강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법 강로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개인적 법익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책을 펼쳐보면 예전에 제가 형법 20문제가 출제가 될 때에는 중요한 파트를 제가 찍어줬거든요. 근데 형법에서 28문제가 나오고 문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서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딱히 이건 보고 저건 안 보고 그런 건 없고, 그건 막판은 제가 찍어주겠지만 지금 다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례 보면은 형법 강론, 개인적 법익, 그래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사생활, 재산죄 제일 중요하죠. 재산죄 중요하고 거기 가면 절강, 사공, 횡배, 장송건 이렇게 쭉 암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회적 법익 있고 국가적 법익이 있고. 자, 10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10페이지 펼쳐보면 이제 살인죄가 나오죠. 살인죄. 자, 소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면 개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체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의해서 볼 게 기본 범죄가 뭔지 항상 봐야 돼. 기본 범죄. 보통 살인죄가 기본 범죄죠. 체크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것만 체크해야 돼. 그 다음에 가중되는 범죄, 존속살해죄가 있고요. 독립된 범죄, 위계 위력살인죄, 감경된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딱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예비 처벌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예비 규정. 그래서 계속살인이죠. 계속살인. 자, 보통살인, 살인 동그라미. 그다음 존속살해죄, 속 동그라미. 그다음 위계살인죄, 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읽으면 계속살인. 이렇게 계속살인만 예비인물을 처벌하고 나머지 살인죄들은 예비인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두 문제 다 배우죠. 자, 그다음에 살인죄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1번 객체. 오른쪽에 가면 착수. 자, 칠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의는 전자칠판으로 주로 설명할 거예요. 제가 PPT 자료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로 주로 설명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다 필기 좀 할 수도 있고, 뭐 전체적인 개관이 필요하다 그럼 칠판에다 쓸 수도 있고요. 주로 전자칠판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적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태아, 시체. 그래서 태아가 사람으로 변하면서 사람이 시작되고, 사람이 시체로 변하면 사람이 끝나는 거죠. 종기 시작되고 마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기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인데 형법에서는 분만 개시설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근데 제왕적 요술이 가능한 시기는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죠. 자, 이렇게 이제 강의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5.2 기록 태아 사건 쟁점들을 강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전자칠판에 있는 거를 다 필기하려 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말고 꼭 중요한 필기할 사항들은 제가 쓰라고 할 겁니다. 쓰라고 할 거니까 이런 거 제가 밑줄 쳐줄 거란 말이에요. 책에서.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개관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책에다 정리해 주면 여러분들 책을 잡고 봐야 돼. 책을. 선생님, 저거 PPT 자료를 좀 이렇게 자료로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나눠줘도 되지. 근데 안 나눠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PPT 자료를 제가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은 책이 두 개가 돼버려요. 기본서 있지, PPT 자료가 또 있지. 그러면 일단 공부하기 좋잖아. 편하고. 그죠? 편하면 안 돼. 그리고 자료가 두 개면 나중에 어디다 정리할지를 몰라. 그래서 요 칠판에, 전자칠판에 있는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거는 제가 필기할 시간 줘요. 그러니까 필기하세요. 필기해. 이렇게. 필기하는데 필기 많지는 않습니다. 다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은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표로 나와요, 글로 나와요. 글로 나오잖아, 글로.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 개관할 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는 이 기본서에 있는 글씨를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글씨를.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다 정리하라고 자료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관하고
책으로 정리하고 제가 이제 잘하는 게 동그라미 세모 해줍니다. 동그라미 세모. 파란색은 유죄, 빨간색은 무죄, 초록색은 비교 판례, 그리고 동그라미는 옳은 거, 긍정적인 거, 세모는 부정적인 거 이렇게 다 정리해 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 들으면 되겠고, 그다음 이렇게 개관하고 책 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판례들은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거의 다 빠짐없이 다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집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 분석. 이거 5.1kg 태워서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 분석을 좀 해야 되고. 존속 사례지. 두 문자도 있죠. 그래서 존속을 가중하는 범죄는 존속을 살상하고 유학 떠난 자는 포박을 체감한 두 문자 있죠. 이거 다 책이 있다고. 그거 이제 꼭 체크해서 이제 두 문자 나올 때마다 꼭 체크해서 꼭 외워야 됩니다. 두 문자 나오면 제가 별표하세요, 외우세요 할 거예요. 한 다음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앞에 앉은 학생, 조교하고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 존속을 가중하는 범죄는 뭐가 있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 그래야 돼? 존속을 살상하고 유학 떠난 포박을 체감한다. 큰 소리로, 그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존속을 살상하고 유학 떠나면 포박을 체감한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시험 볼 겁니다. 존속, 살상, 유학. 그러면 살이 뭐예요? 살인, 상은 상해, 유는 유기, 학은 학대. 이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게 두 문자를 자꾸 미루고 나중에 외우려고 미루지 말고 평소에 외워놔야 됩니다. 평소에. 제가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지 같은 경우 생모, 생부, 혼외 이렇게 나눠서 쭉 해놓고 이거 필요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책에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책에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자칠판으로 이해됐으면 필기는 책에다가 해서 책에 있는 글씨로 반복을 해야 돼요. 시험은 글씨로 나오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